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기자입니다. 유로존이 하락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또 미국도 역시 신고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호재가 있었나라고 본다면 사실 호재라고 보기 어려운 재료들이 있었죠. 표면적인 호재로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구재 주문도 괜찮았었고 또 케이스 실러 지수도 좋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대도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정도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리엄 더들리라 그래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이 사람도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죠. 근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역시 고용에 있죠. 고용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만 있다면 출구 전략은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고용이 확실히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세라 블룸 레스킨 그 이사도 연준 이사도 사실 지금 고용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에 의해서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단 기준치는 고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벤 버랭크 의장이 런던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는 전 세계의 주변 국가를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글쎄요. 환율에서는 좀 주변 국가한테 절상을 시켰기 때문에 별로 좋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좋지 않았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대비로 올라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좀 됐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키프로스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키프로스의 주요 문제는 예금자, 고액 예금자에 대한 세금 부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전일의 유로그룹 그 의장이 얘기를 하기를 이것을 설레로 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바로 철회를 했었죠. 근데 이튿날인 오늘은 두 군데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22 유럽 중앙은행의 로버트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결국은 키프로스의 상황만 여기에 연결을 해야지 다른 데는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씨의 그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이것을 지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낼까라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문제가 결국에 가서는 유로 새 법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EU에서 이번에 새로 EU 법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미국 유로존에는 트로이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IMF, ECB, EU 이 세 개가 구제금융을 하는 데 있어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죠. 근데 이번에 키프로스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IMF와 메르켈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을 관철시켰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남아있는 게 ECB와 어딥니까? EU죠. 근데 EU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새 법안 안에 집어넣으려는 문구로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3대 1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면 조만간 이 문제가 아주 큰 공론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론화 될 쯤 되면은 벌써 큰 돈은 딴 데로 빠져나가겠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그랬더니 결국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자본들, 큰 자본들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 돈은 미국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항상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재료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 번 나왔을 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EU에서는 이 부분을 시장에 간을 보는 뉴스를 계속 던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만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브릭스입니다. 브릭스에서 지금 IMF나 WB, 세계은행에 대해 보다 뛰어넘는 금융기관을 만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브릭스에는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지금 사실 IMF의 횡포가 상당히 좀 큽니다. 너무 구조적으로 크게 강하게 원하고 있고 긴축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돈을 추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응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무역결제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큰 금융기관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IMF 쪽에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이 오히려 자기네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기득권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IMF나 WB보다 더 큰 금융기관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완전히 유로존 때문에 골탕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할 만한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돈이 많이 필요한 글로벌 많은 나라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에서 일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은 지금 구로다 총재가 어저께 얘기를 하나 했죠. 지금 국채 매입을 3년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5년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를 둔 것이 뭐냐면 위험자산 매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신기한 거죠.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에 손을 댄다? 여기 위험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파생상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파생상품은 베어링사나 스키모토사가 옛날에 전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금융사인데 파생상품 하나 손 잘못돼서 파산했었죠. 근데 중앙은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지 파생상품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또 거꾸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드디어 성장론자가 경제 수장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추경이 10조가 될지 13조가 될지 25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맥스로 25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맥스 25조가 나온다면 시장은 폭발적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조가 나오더라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는 말 한마디 나오면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기관화 장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기관이 힘을 내고 있다는 걸 본다면 외국인들 조만간 매수로 선회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미국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죠. 양봉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한 번쯤 힘을 발휘할 건데 그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차트 보시면 어저께 반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날 키프로스 문제로 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다시 올리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프랑스도 역시 되돌림이 전날 장대 음봉을 메우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차트를 본다면 오늘 밤에 장대 양봉이 출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유로존을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국내장입니다. 어저께도 역시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기관의 상승 매수, 선물과 현물 매수가 필요하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쇼커버링 들어온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